집중의 자유. 정말로 중요한 것의 재발견. 사회적 의무의 회오리바람에서 벗어날 때 찾아오는 심오한 해방이 있습니다. 기대에 너무 자주 사로잡힌 삶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건과 약속의 순환 속에 내 삶은 너무 많은 손으로 얼룩진 그림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열정, 건강, 심지어 내면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무게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단순화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서 나는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내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했습니다. 글쓰기, 정원 가꾸기, 영양가 있는 식사 요리, 운동 우선순위가 내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일상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성취감,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져다준 자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고 친밀한 순간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성대한 모임은 조용한 저녁 식사, 진심 어린 대화, 함께 나누는 웃음,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모두 회복시키는 진정한 연결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생활의 부담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갑자기 시간이 당신 편이 된다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신의 집중을 조용히 기다려온 꿈은 무엇인가요? 열정을 추구하든 웰빙을 키우든 단순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등 당신을 빛나게 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필요한 의무를 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독성 에너지의 무게, 평화를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에너지에 더 잘 적응하게 되며 모든 상호작용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다. 수년 동안 나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우정과 관계를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부정성을 발산하는 사람들, 그 존재감은 느린 독처럼 내 하루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우정이 눈에 띕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늘 허전한 기분으로 떠나곤 했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상호 보살핌의 부족은 내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졌으며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나서야 이러한 독성 역학이 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격려하고 영감을 주며 내가 진정한 나일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화는 심오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더 가볍고 더 행복하고 차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긍정, 성장,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계는 장벽이 아니라 자존심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 때문에 지쳤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서적 안녕을 우선시하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세요. 당신이 진화할 때 당신을 들어올리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고독의 힘, 내면으로의 여정, 분주함을 미화하는 초연결 세상에서 고독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65세에 나는 그것을 개인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외부 기대의 소음 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고 이해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선물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 감정, 욕망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르거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나는 결코 알지 못했던 명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나는 내 장점을 살펴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큰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 내면의 여정은 해방에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 순간을 활동이나 친구와 함께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좋은 책, 조용한 산책,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고독의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에게 사교만으로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편안함이 고립이 아니라 힘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가 망설여진다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고독은 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명확성이 나타나는 곳. 최고에 있습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드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있습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드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집중의 자유. 정말로 중요한 것의 재발견. 사회적 의무의 회오리바람에서 벗어날 때 찾아오는 심오한 해방이 있습니다. 기대에 너무 자주 사로잡힌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건과 약속의 순환 속에 갇혀 있을 때 내 삶은 너무 많은 손으로 얼룩진 그림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열정, 건강, 심지어 내면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무게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단순화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서 나는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내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했습니다. 글쓰기, 정원 가꾸기, 영양가 있는 식사 요리, 운동 우선순위가 내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독성 에너지의 무게, 평화를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에너지에 더 잘 적응하게 되며 모든 상호작용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다. 수년 동안 나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우정과 관계를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부정성을 발산하는 사람들, 그 존재감은 느린 독처럼 내 하루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우정이 눈에 띕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늘 허전한 기분으로 떠나곤 했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상호 보살핌의 부족은 내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졌으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독성 에너지의 무게, 평화를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에너지에 더 잘 적응하게 되면 모든 상호작용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다. 수년 동안 나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우정과 관계를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부정성을 발산하는 사람들, 그 존재감은 느린 독처럼 내 하루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우정이 눈에 띕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늘 허전한 기분으로 떠나곤 했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상호 보살핌의 부족은 내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졌으며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나서야 이러한 독성 역학이 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격려하고 영감을 주며 내가 진정한 나일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화는 심오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더 가볍고 더 행복하고 차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긍정, 성장,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계는 장벽이 아니라 자존심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 때문에 지쳤다기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서적 안녕을 우선시하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세요. 당신이 진화할 때 당신을 들어올리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고독의 힘, 내면으로의 여정. 분주함을 미화하는 초연결 세상에서 고독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65세의 나는 그것을 개인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외부 기대에 소음 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고 이해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선물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 감정, 욕망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르거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나는 결코 알지 못했던 명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나는 내 장점을 살펴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큰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 내면의 여정은 해방에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 순간을 활동이나 친구와 함께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좋은 책, 조용한 산책,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고독의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에게 사교만으로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편안함이 고립이 아니라 힘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가 망설여진다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고독은 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확성이 나타나는 곳,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한 용기를 찾는 곳, 재창조된 삶, 정말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소셜 일정을 간소화하든, 정서적 에너지를 보호하든, 고독을 수용하든, 의도적인 삶을 향한 모든 단계는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항을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채우나요? 평화를 보호하려면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감히 우선시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드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독의 해방적인 힘, 삶의 목적 되찾기. 수년 동안 나는 사회적 의무, 끝없는 알림, 그리고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이 온전한 삶을 의미한다는 환상을 저글링했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나는 묶여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음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연결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혼란에서 물러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과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없애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갑자기 나의 하루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에 시를 쓰고 무성한 정원을 가꾸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음미하는 등 잊혀진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요가와 영양가 있는 음식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불협화음과 산만함에 빠져있던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건강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독한 연결에 숨겨진 비용.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나는 나를 키우기보다는 고갈시키는 연결의 감정적 대가를 흡수했습니다. 특히 한 우정은 부정적인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은 나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끊임없는 불평과 일방적인 분노로 에너지가 흩어졌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침식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의 기류,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의심.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것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코티솔 수치가 상승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건강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의를 위해 평화를 희생하면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기쁨을 의무화 바꾸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경계, 평화를 지키는 기술. 영구는 내가 살아온 것을 확증해 줍니다. 고독은 창의성과 자기인식을 일깨워줍니다. 매일 아침은 일기 쓰기로 시작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영혼의 반영입니다. 오후는 책 속으로 녹아들고 나뭇잎이 고대의 지혜를 속삭이는 숲속을 거닐며 재료를 사용하여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리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명상이 되고 매 순간은 현존에 대한 공양이 됩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는 예고도 없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박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화이면 충분합니다. 의도적인 삶을 통해 번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 1. 캘린더 관리. 시간을 금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면 죄책감 없이 거절하십시오. 2. 고물처럼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용의. 연구는 내가 살아온 것을 확증해 줍니다. 고독은 창의성과 자기인식을 일깨워줍니다. 매일 아침은 일기 쓰기로 시작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영혼의 반영입니다. 오후는 책 속으로 녹아들고 나뭇잎이 고대의 지혜를 속삭이는 숲속을 거닐며 재료를 사용하여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리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명상이 되고 매 순간은 현존에 대한 공양이 됩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는 예고도 없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박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화이면 충분합니다. 의도적인 삶을 통해 번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 1. 캘린더 관리. 시간을 금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면 죄책감 없이 거절하십시오. 2. 보물처럼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용의.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거절하세요.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기억하세요. 생존은 때때로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소음을 침묵시키세요. 험담, 불만의 순환,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는 내면 세계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긍정, 감사, 고양시키는 영향력으로 바꾸십시오. 4. 배출 장치가 아닌 라디에이터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당신을 더 높이 끌어올리는 사람, 즉 영감을 주고 격려하며 최고의 자아를 반영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5. 고독을 의식으로 받아들이세요. 매일 자신과의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화면 없이, 목소리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질문하세요. 지금 내 영인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생각. 인생은 해야 할 일을 쫓아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시간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경계를 조성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독을 부재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과 함께 있어준 유일한 사람, 즉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법은 그곳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마침내 자신에게 준 공간에서 성장합니다. 당신의 고독 속에는 어떤 꽃이 피어날까요? BPS, 내 정원이 꽃 피우고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무엇이 자랄 수 있을까요? 스타트. 클라라는 항상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실타래였습니다. 그녀는 휴일을 조직하고 분쟁을 중재하고 일찍 도착하고 늦게까지 머무르면서 조용하지만 꾸준한 심장 박동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68세가 되자 그녀 내면에 무언가가 닳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게 아래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녀의 영혼이 관심을 끌기 위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창문 밖의 바람에 황금빛 나뭇잎이 춤추고 있을 때 클라라는 처음으로 그 속삭임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신실이 시원한 바람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부를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온전함을 느끼게 만드는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평화는 항상
존재했지만 끊임없는 연결 요구로 인해 단순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의 조카의 베이비 샤워는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거기 있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정원에 제가 필요해요. 라고 부드럽게 답장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고 오직 명확함만 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 반응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장미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녀의 조카가 대답했다. 그렇게 클라라의 정원은 흙과 꽃잎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침내 자신에게 예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더 이상 혼란스러운 마라톤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회오릿바람, 빈 페이지들만이 기억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불에서 나온 천조각, 아직 보내지 못한 손자들에게 보낸 편지, 한때 휘갈겨 쓰고 잊어버린 꿈들. 언론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찬이었습니다. 몇 년 후 75번째 생일을 맞아 클라라는 중요한 얼굴들로 가득 찬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손님은 인내와 선택, 그녀가 우아하게 그린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잔을 들어 올렸다. 사랑은 어디에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께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잘 사는 비결은 복잡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침묵을 선택하고 관계가 숨을 쉬게 하고 사회적 거리가 아닌 의미의 단위로 삶을 측정하는 인 페이지들만이 기억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불에서 나온 천조각, 아직 보내지 못한 손자들에게 보낸 편지, 한때 휘갈겨 쓰고 잊어버린 꿈들. 언론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찬이었습니다. 몇 년 후 75번째 생일을 맞아 클라라는 중요한 얼굴들로 가득 찬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손님은 인내와 선택, 그녀가 우아하게 그린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잔을 들어 올렸다. 사랑은 어디에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께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잘 사는 비결은 복잡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침묵을 선택하고 관계가 숨을 쉬게 하고 사회적 거리가 아닌 의미의 단위로 삶을 측정하는 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니오가 더 깊은 예가 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조용한 혁명은 하나의 신성한 행위로 시작됩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일몰 산책. 단순히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텍스트입니다. 고독이 공허함이 아니라 교향곡이 되도록 하십시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것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십시오. 서클을 선택하세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 해서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을 위한 무언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변혁을 일으키는 고독의 힘, 평화와 목적 회복. 고독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삶을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픈 것과 가치를 동일시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급진적인 자기의 행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기대를 버리고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며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내 사회생활에 혁명을 일으킨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책감이나 압도 없이 내 평화를 보호하면서 의미 있는 연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 비결은 부드러운 경계의 기술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 자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세요. 사회적 약속이 휴식에 대한 욕구와 충돌할 때 친절이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지나치게 설명하는 대신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재충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빨리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도 긴 정당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귀하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둠, 연결 재정의, 양보다 질 억지로 대규모 모임에 참여하기보다는 1대1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가까운 친구와 함께 20분 동안 커피를 마시면 시끄러운 행사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영혼에 영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사려 깊은 문자나 빠른 전화와 같은 작은 몸짓을 통해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명확하게 가족 역학 탐색하기. 가족은 가장 복잡한 지형일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면 투명성이 필수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세요.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조용한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해요. 이번 주말에는 큰 모임보다는 우리 둘만의 아늑한 저녁 식사 어때요? 이는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보살핌의 행위로 경계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서클을 치유하세요. 당신을 고양시키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해로운 상호작용으로부터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가능하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옛 속담처럼 빈 컵으로는 부을 수 없습니다. 고독의 과학, 정신적 명확성. 연구에 따르면 고독은 뇌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창의성과 문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고요히 앉아있는 것에는 뭔가 심오한 변화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외로움은 종종 나쁜 평판을 받지만 고독은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안식처가 됩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적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없는 사회적 요구에 압도당했거나 계속해서 온 상태에 지쳐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외부로 파급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진정성, 명확성 및 내면의 방해받지 않는 고독의 시간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십시오. 시간을 되찾은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의도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고요히 앉아있는 것에는 뭔가 심오한 변화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외로움은 종종 나쁜 평판을 받지만 고독은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안식처가 됩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적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없는 사회적 요구에 압도당했거나 계속해서 온 상태에 지쳐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외부로 파급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진정성, 명확성 및 내면의 조화의 뿌리를 둔 삶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 즉 완전히 현재적이고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진정으로 평화롭게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종류의 정열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죄책감 없이 거절하고 사과 없이 물러나고 주저없이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고독은 나의 피난처이자 스승이자 거울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요구하고 너무 완고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평온함,
나 자신과의 재회, 다르게 살겠다는 용기였습니다. 매일이 쉽지는 않지만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나요? 간단하게. 저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고 계속 진화함에 따라 더욱 의도적이고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와 통찰력을 탐구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평화를 찾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 상자를 확인하세요.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여정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리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의 순간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는 고요함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즉 당신이 조용한 순간을 허용할 때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고독은 철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고 당신 자신의 목적의 빛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보호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나는 붐비는 방보다 평화로운 저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정할 때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평화의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끝없는 약속의 런닝머신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삶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달력이 아닌 내 마음의 리듬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호작용 후에 압도감을 느낀 적이 있거나 영향분을 주지 않는 대화로 인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즉 당신이 조용한 순간을 허용할 때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고독은 철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고 당신 자신의 목적의 빛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보호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나는 붐비는 방보다 평화로운 저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정할 때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평화의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끝없는 약속의 런닝머신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삶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달력이 아닌 내 마음의 리듬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호작용 후에 압도감을 느낀 적이 있거나 영양분을 주지 않는 대화로 인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즉 당신이 조용한 순간을 허용할 때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고독은 철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고 당신 자신의 목적의 빛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보호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나는 붐비는 방보다 평화로운 저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정할 때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평화의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끝없는 약속의 런닝머신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삶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달력이 아닌 내 마음의 리듬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호작용 후에 압도감을 느낀 적이 있거나 영양분을 주지 않는 대화로 인해 고독은 부재라기보다는 도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지혜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간단한 좋아요, 댓글, 공유는 다른 사람의 여정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처음이시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60세를 훨씬 넘은 번영을 중심으로 한 번의 하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독한 순간에 마법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공유된 진실과 치유의 테피스트리를 엮습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안내 명상, 일지 프롬프트, 의도적인 노화에 대한 자료 등
자신만의 조용한 기쁨을 키우는 데 도움이. 고독은 부재라기보다는 도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간단한 좋아요, 댓글, 공유는 다른 사람의 여정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처음이시라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60세를 훨씬 넘은 번영을 중심으로 한 번의 하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독한 순간에 마법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공유된 진실과 치유의 테피스트리를 엮습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안내 명상, 일지 프롬프트, 의도적인 노화에 대한 자료 등 자신만의 조용한 기쁨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결말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담대하게 멈추고 한 번에 한 단계씩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요라고 대답하라는 초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고독이 달콤하고 경계가 강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단계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다음번까지 조심하세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보물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